한국에서 출생률이 낮아진 이유를 단순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 환경이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압박, 사회적 책임의 증가, 개인 삶의 한계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구조가 출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즉 출산 기피가 아니라 출산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왜 삶의 압박이 출생률을 낮추는지 그 구조적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생활비의 급격한 상승이다. 현재 한국에서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집값과 전세금, 월세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부부가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다.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는 먼저 살 집을 마련해야 하고 안정된 수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거비가 너무 높게 유지되다 보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결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월세나 전세 비용이 지금처럼 소득을 압박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벌어도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모두 벌어도 생활의 여유를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 되어버렸다. 맞벌이가 사실상 필수가 된 환경도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부모 모두가 일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고 돌봄 비용이 증가한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방과 후 돌봄이나 사교육도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면 이러한 비용을 비교적 쉽게 감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월급의 대부분이 생활비와 주거비로 빠져나가고 남은 여력이 거의 없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맞벌이 환경은 아이를 낳기 어렵게 만들며 이 문제는 개인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 또한 경쟁 중심 사회 구조가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부모는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해주기 위해 고민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한국의 교육 환경은 학력 경쟁과 입시 압박이 심한 편이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구조에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육 비용을 걱정하게 되고 결국 출산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즉 교육 경쟁의 심화는 아이의 수를 줄이게 만드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직장 문화도 출생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노동 환경은 장시간 근로와 높은 업무 강도가 반복되는 구조가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도 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하면 승진이 늦어지거나 자리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여전히 경험한다. 직장 밖에서는 육아 부담이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화가 남아있어 결국 출산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처럼 여겨진다. 누구든 자기 삶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더 큰 희생을 감수하는 선택을 쉽게 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도 문제를 악화시킨다. 돌봄 지원이나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완전히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나 제도, 사용 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육아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되고 그 부담은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육아가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희생이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젊은 세대에게 큰 벽으로 다가온다. 삶의 질도 중요한 요소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휴식하며 삶의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높은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개인의 여유가 거의 없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고 이미 현재의 삶이 버겁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떠안기 어렵다. 아이는 사랑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존재인데 이러한 자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다. 출산은 경제적 일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낀다. 일자리의 불안정, 고용의 불평등, 사회적 갈등의 증가, 정치적 불안, 국제 정세의 긴장 등 다양한 요인이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책임지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약해진 것이다. 지역 격차도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가 커지면서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거비와 생활비는 더욱 높아 출산 부담이 커진다. 지방은 출산을 위한 환경은 조금 더 넉넉한 면도 있지만 일자리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커서 출산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지역 격차는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택의 제약을 만든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출생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가족 공동체가 크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육아를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지만 현재는 핵가족화가 심해졌고 심지어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육아를 도와줄 사람도 줄었고 공동체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된다. 개인이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출산이 큰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된다. 결국 출생률 하락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다. 지금의 사회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진 것이다. 출산은 책임과 사랑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누구라도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니다. 출산을 선택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거 안정, 일자리 안정, 육아, 비용 지원, 돌봄 시스템의 개선, 직장 문화의 변화, 교육 경쟁 완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정치적 안정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출산은 개인의 결정이지만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면 출생률은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버겁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출산 결심이 가능해진다. 즉 출생률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출생률을 논의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세울 수 있다.